안녕하세요. 오디오 요즘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국산 스피커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스피커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C-Wave사에서 제작한 AM23이라는 스피커인데요. AM23이 출시되기 이전에 먼저 AM22라는 제품이 먼저 출시를 했었죠. AM23이라는 스피커는 풀 알루미늄 바디에 벨륨 트위터를 달고 있는 것이 특징인 북실프 스피커였는데, AM22라는 제품이 먼저 제작이 되어서 나오면서 당구공 재질과 비슷한 베이클라이트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베이클라이트로 몸체를 만들고 혼 트위터를 달고 있는 AM22가 2A 방식이고, AM23은 슈퍼 트위터를 또 탑재를 하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AM22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사 측에서는 거의 원가에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M23은 통 알루미늄 풀 바디로 제작을 하면서 제작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은 메인 제품은 AM2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Wave의 AM23이 나오고 나서 기존에 우리 오디오 평론가들이 알고 있는 북실프 스피커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정상적이고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이걸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C-Wave의 스피커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는 맞습니다. 이 강력한 느낌이 사람에 따라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강력한 것은 분명히 틀림은 없습니다. 톨보형 스피커인 AM34, AM34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급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4웨이 방식의 5 스피커인 AM45, AM45도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 AM45가 개당 무게가 160kg? 뭐 그 정도, 얼추 제가 지금 떠오르기로는 그 정도 무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AM34나 AM45까지도 전체 통이 풀 알루미늄 통 바디예요. 이렇게 원 바디 통 알루미늄으로 인클로저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다른 타사의 제품과 C-Wave 제품의 인클로저 디자인이 다른 거라면은,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한 2000만 원까지는 알루미늄 판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사로 강력하게 조립을 한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통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C-Wave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23이라든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이 물방울 모양의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물방울 모양의 알루미늄 통을 원 바디로, 통으로 한 방에 주물러 떠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C-Wave에서는 이렇게 AM23, AM34, AM45 이렇게 C-Wave 측에서 만들고자 하고 했던 최신 라인업을 완성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검증을 하면서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장애 요소가 있기는 있죠. 가격이 사실 상당히 고가죠. 가격이 절대로 이제 뭐 만만한 가격대가 아니에요. AM23만 하더라도 공식 소비자 가격은 1,95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으로 다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할인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북실프 스피커 치고는요. 그래서 부담을 줄이면서 접근성이 좋게끔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의 C-Wave 제품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AM23의 하위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 이름은 알레테이아 3라고 합니다. 사실 알레테이아의 원형은 과거부터 원래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AM23을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를 적용을 시켜서 벨륨 트위터와 통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시킨 알레테이아 3로 새롭게 재출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C-Wave 스피커가 국내 마니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AM23, AM22 이게 좀 시발점이 되었겠죠. 근데 AM23와 이 알레테이아 3의 차이점이라면은 일단은 혼 트위터가 없죠.
혼 트위터가 AM323 그리고 C웨이브 스피커들의 상징과도 같다라면은 이 스피커는 혼 타입의 스피커를 탑재하지는 않고 그렇게 설계되어지는 않았고 트위터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부가 베를린 트위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퍼 유닛이 AM23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우퍼 유닛인데 우퍼 유닛은 같은 독일제 이톤사의 우퍼 유닛이긴 합니다만은 크기가 살짝 작아졌습니다. 이 제품은 6.8인치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통은 통 알루미늄 셰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바디는 아니고 뒷부분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주물로 이렇게 통 알루미늄으로 이제 떠가지고 제작을 했고 앞에 이 색깔이 다른 이 전면 배풀 있지 않습니까? 전면 배풀은 따로 이렇게 조립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로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 C웨이브의 물방울 모양의 이 북쉘프 스피커들이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곡선 형태, 원형 형태, 타원 형태로 풀 알루미늄 바디, 원바디로 제작하는 스피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작함으로 해서 어떻게 음질이 달라질 것인가, 어떤 음을 재생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비감이 느껴지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피커의 무게는 6.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북쉘프 스피커인데도 무려 개당 28kg이나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북쉘프 스피커 중에 제일 무거운 게 한 18kg, 19kg 그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스피커가 이제 대중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북쉘프 스피커죠. 근데 그 스피커보다 무려 10kg이나 더 무거운 무게예요. 그만큼 불필요한 진동을 잘 억제를 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고 강력한 사운드를 잘 재생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피커 제작 공법 기술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몸체 전체를 스피커 통 전체를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을 하는 이것이 바로 스피커 제작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은가, 가장 과감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C웨이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제작사지만은 스피커를 제작함에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각종 기술이라든지 부품들, 각종 소재, 이런 설계법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시대 동시대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들을 투입하는 제작사가 바로 C웨이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 제작사의 마케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의 인클로저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었어요. 요즘 다른 회사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스피커를 제작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게 좋습니까? 좋다라면 왜 다른 제작사들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안 한 겁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순진한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해외 담당자의 대답이 알루미늄 제작을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면은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스피커 제작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스피커를 제작을 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인클로저 소재는 알루미늄이다. 나무가 최적의 소재가 아니라 금속이 더 유리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고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데 더 이상적이고 더 좋은 소재다. 이 알루미늄으로 스피커를 제작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웨이브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C웨이브 측 대표님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작비가 많이 듭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판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사로 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형을 엄청나게 큰 금형을 만든 다음에 주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자제품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해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금형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게가 한 5kg에서 10kg 미만짜리 제품을 만드는데 그 금형이 금형값만 원가가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금형이 그렇게 비싸고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개당 28kg이에요. AM34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한 36kg씩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북쉘프 스피커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운 거죠.
톨보이형 스피커 중에서도 유럽 스피커 중에서는 대형급으로 가기 이전에는 35kg이 넘어가는 스피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니까 그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웨이브라는 제작사 자체가 유독 독특한 겁니다. 유독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부품, 최고 수준의 설계법,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병입니다. 병. 인클로저뿐만이 아닙니다. 스피커 통뿐만이 아닙니다. AM22와 AM23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유명했던 사실이 지금 시웨이브라는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완성품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스피커나 오디오 기기에 들어가는 뭐 각종 캐패시터 아니면 뭐 저항, 인덕터, 케이블 이런 기본 소재 같은 거를 다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재들의 수준 자체가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이에요. 오히려 그 부품들을 대량 생산을 하는 제작사들, 해외에 있는 제작사들에서는 너무 고급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고급 부품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모든 스피커 내부에는 네트워크 크로스오버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회로 기판이 있습니다. 앰프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받아서 전류를 조정을 하고 나누고 분배를 하는 그 기판이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기판이라고 합니다. 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각종 저항 부품, 그리고 뭐 콘덴서 캐패시터 부품, 그리고 인덕터, 케이블, 납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웨이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납땜을 하지 않습니다. 무납땜이에요. 납땜을 안 하면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70톤 정도의 무게로 압착을 합니다. 모든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부품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납땜을 하면은 그 안에 다른 재질이 혼합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땜을 하는 과정 중에 산소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재질이 그 케이블이라든지 부품하고는 다른 재질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도가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납땜을 안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캐패시터라든지 인덕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부품에 사용되는 기본 구리 재질 자체가 단순 OFC 구리가 아니고요. 6N 55cc, 6N 단결정 5cc 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구리도 이렇게 이제 구리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동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이블이 아니에요. 이 면적이 넓으면서도 그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내부의 그게 결정 자체가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6N 5cc. 6N 5cc면은요, 구리의 순도가 99.9999% 이상을 보고 6N 5cc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무슨 놈의 스피커 내부에 사용하는 부품 일체에 무슨 단결정, 6N 단결정을 그렇게 쓰느냐, 그런 유래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간 그 앰프에서 전달되는 신호 자체가 마치 이 스피커 안에 별도의 파워 앰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한 번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쉬운 예로 고속도로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좀 좁은 고속도로라면 편도 2차선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4차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 시웨이브에서 사용하는 전류가 흐르는 계통, 지금 이 네트워크 크로스오버에 탑재가 되어 있는 부품들의 능력은요, 한 12차선 아니면 24차선 정도의 스펙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사실상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정도의 물량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좋은 음질은 많이들 보장이 됩니다. 근데 시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걸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 0.00001%만이라도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고급 부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치 스피커 안에 또 하나의 파워앰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신호를 표현하는 그 표현력 자체가 매우 강력하며 매우 깊이감이 있으면서 모든 대역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하이엔드적인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그런 사운드가 좀 더 쉽게 만들어진다.
우선 제가 이 알레타이아 3와 AM2-3라는 스피커를 제 공간에서 최근 사용해 보면서 가장 의외였던 점, 제가 그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점이라면 바로 그 점입니다. 앰프를 약하게 매칭을 하더라도 너무 강력하고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깊이감 있고 너무 진하고 모든 대역에 에너지감이 충만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강력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 진하면서 깊이 있는 사운드, 존재감이 남다른 사운드. 그동안 다른 스피커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어찌됐든 오디오의 다름을 즐기는, 오디오의 개성, 뭔가 오디오의 뭔가 색다른 재미, 음질 이런 거를 즐기는 마니아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음질이겠죠.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외입니다. 의외에 엄밀하게 먼저 답을 딱 한 가지 내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트위터가 베를륨 트위터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해외의 다른 베를륨 트위터가 탑재된 대표적인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소리의 노선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베를륨 트위터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중저역대가 먼저 부각이 되는 묵직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소리 성향은 약간 가벼운 쪽이 많죠. 베를륨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들이. 그래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시원스러우면서도 청량하게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초롱초롱하면서 생생한 그런 사운드를 먼저 재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C웨이브 스피커 같은 경우는 베를륨 트위터를 장착을 했지만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베를륨 트위터를 장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고성능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 베를륨 트위터를 장착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를륨 트위터를 장착하기는 했겠지만은 베를륨 트위터의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의 성향은 굉장히 진합니다. 대단히 진한 사운드예요. 대단이라는 표현 말을 3번 반복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면서도 중량감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깊이감 있는, 소리가 아랫대역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 이게 제 설명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연상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앰프를 한 4가지 정도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200만 원대 앰프도 매칭을 해보고요, 1000만 원대 앰프도 매칭을 해보고요, 파워앰프 가격만 2천만 원이 넘는 파워앰프 시스템도 매칭을 해보고요, 500만 원대 앰프도 매칭을 해봤는데요. 매칭은 다 좋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앰프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0만 원대 앰프를 매칭을 해도 엄청나게 깊이 있고 묵직하고 다이나믹 사운드가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지는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정말 의외예요. 의외고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소리의 특성이 두툼하고 밀도감이 좋고 진하다라고 해서 소리의 특성이 답답하다거나 소리의 특성이 해상력이 떨어진다라거나 그런 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꽉 차 있지만 해상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연해요. 그리고 그 소리의 정보 자체가 다 느껴져요. 모든 대역대, 고음 대역대, 중명 대역대, 중저역대, 초저역대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그 에너지가 소리의 정보와 질감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알레타이아 스피커를 들으시다가 가격이 비슷하든 크기가 비슷하든 유닛 구성이 비슷하든 다른 초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요, 그 스피커는 판이하게 소리가 약간 가벼워져요. 일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취향에 따라서 어떤 스피커가 더 좋다 이렇게 제가 답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소리의 깊이감이라든지 음악적인 그 진중한 느낌, 음악적으로 그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뭔가 진지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진한 느낌,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요, 제가 아직까지 접해본 그 어떤 스피커보다도 지금 이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러한 특성에 있어서는요. 사실 엄밀하게는 지금 이 C웨이브 스피커의 음질 특성이 뭔가 산뜻하다거나 발랄하다거나 그런 특성은 아니에요. 이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순간 그 음악을 진지하게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소리의 깊이와 중후함이 나와줍니다. 보기하고 많이 달라요. 스피커의 부피를 보시고 음질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뭐 소리의 그 딥베이스, 중후한 느낌, 중량감, 그리고 소리의 밀도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월등히 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 보컬이 됐든지 소편성 클래식이 됐든지
바이올린이든지 피아노가 됐든지 여성 보컬이 됐든지 발라드 음악이 됐든지 그런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마치 한편의 뮤지컬 음악을 듣는 듯한 오페라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격조가 흘러나와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아주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스피커 브랜드에서는 그런 격조와 그런 중량감과 그런 깊이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앰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스피커는 정말 독특하게도 200만 원대 앰프만 매칭을 해도 그런 느낌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저음의 느낌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음의 느낌은 마치 이 안에 우퍼 유닛이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아이소베릭 방식으로 동시에 저음을 응축을 시켜서 재생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부지면서도 깊이 있고 중량감 있고 딥 베이스를 어렵지 않게 재생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그 스피커 용적이 좀 큰, 부피가 크면서 용적이 큰 톨보형 스피커에 아주 무거우면서 진하면서 중저역을 깊이 있게 재생을 해주는 고용량의 무거운 파워 앰프를 매칭을 해서 그런 사운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C-Wave 알레테이아 3라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200만 원, 300만 원대 앰프만 매칭을 하고도 그런 깊이 있으면서도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매우 진하면서도 다량의 정보량이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어렵지 않게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지금 이 C-Wave의 기술이 투입이 된 알레테이아 3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두텁고 밀도감이 어마어마하고 소리의 중량감이라든지 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되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 오디오를 좀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중저역이 그렇게 두툼하게 나오고 소리의 밀도감이 좋고 소리가 진하고 그러면은 소리가 약간 굼뜨고 약간 답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면은 소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쫙 먼저 뻗어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쫙 꽂히는, 그러면서 그 사운드에 마치 내 살이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런 사운드를 아예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저역도 두툼하게 나오고 소리의 밀도 자체가 중역대에서부터 소리의 밀도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되지만은 모든 소리의 표현 자체가 묵직하게 이렇게 다 느껴져요. 모든 사운드, 모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는다거나 피아노 협주곡을 듣는다거나 클래식 재생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협주곡을 들어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접해왔던 톨보이 스피커들, 웬만한 톨보이 스피커들하고는 뭔가 느낌이 다르면서도 격조가 있고 질감이 좋은 그런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하는데, 무조건 묵직하고 깊이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역대에 표현을 해야 되는 피아노 음이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음악들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요. 그 악기를 표현하는 소리의 에너지와 소리의 밀도와 소리의 응집력과 소리의 형태감과 그리고 소리의 공간감의 그 응집력이라든지 형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스피커로 어떤 음악을 재생하든지 간에 마치 한편의 뮤지컬 음악을 재생하는 것처럼, 오페라 음악을 재생하는 것처럼 들려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피커로 보컬 음악이 됐든지 클래식 협주곡이 됐든지 재즈 음악이 됐든지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숙연해져요.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 음악을 감상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고 숙연해집니다. 마치 이 공간 자체의 공기감 자체가 달라진 것처럼, 마치 갑자기 안개가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긴장이 된 듯 하면서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숙연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마치 겨울날 내 몸이 굉장히 야외를 돌아다니면서 차가웠었는데,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었는데 옷을 벗고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놨는데 그 속으로 내 몸을 이렇게 쫙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감, 그러면서도 내 온몸을 이렇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이렇게 딱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피아노 소리 됐든지 바이올린 소리가 됐든지 기타 소리가 됐든지 퍼커션 소리가 됐든지 타악기의 소리가 됐든지 사람 목소리가 됐든지 그 소리 자체를 다른 금속재 스피커, 금속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한결 더 응집력이 있고 존재감이 더 진하게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마니아나 오디오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 대체적으로 연배가 좀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좀 더 선호하실 만한 음질이고요. 오디오를 좀 더 전투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음악 자체를 좀 길게 진득하게 감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훨씬 더 선호될 만한 그런 음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서 한 몇 달 이렇게 굴려먹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흠집도 있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최종 제품은 좀 더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출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격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만듦새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상은 아마 이 색상 말고도 다른 색상들도 여러 가지로 출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가격은 공식 소비자 가격은 1,350만 원으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산 제품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게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다른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좀 더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